이번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약사들한테 궁금한 게 없나 물어봤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약국에 궁금한 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질문을 드리면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 해주시면 돼요. 부담스럽네요. 약사 가운은 매일 빨아입나요? 아니면 몇 장 돌려입나요? 근데 갑자기 뭔가 내가 더러워지는 저는 3장이 있긴 한데 그거를 이제 돌아가면서 있긴 한데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빨아요. 네, 일주일에 한 번. 거두시니까. 네, 빨아요. 한국에서는 일단 2벌을 갖고 있고 계절별로 일주일에 한 번 빠는데 뭐 먹다가 흘리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빱니다. 우리는 이제 가운을 입을 필요가 없죠. 우린 잠옷을 입고 이럽니다. 너무 매일 갑니다. 약국에서 땡땡땡도 판다. 신박한 걸 파는 아이템이 있나요? 이거 좀 쉽고 급인데 산호바 겔 아시나요? 왜 아시나요? 몰라야 되나? 약간 마취 성분. 내가 생각한 건 또 달랐네. 그냥 알아서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쓸 때가 있겠죠. 귀마개도 팔고. 그 장난감 파는 거. 소아과 밑에서 일했어서 무슨 장난감 가게인 줄 알았어요. 저는 비누방울 기계, 풍선 만들기. 대학원에서 마음만 먹으면 마약도 개발할 수 있다. 합성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하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비타민, 영양제 매일매일 많이 먹어도 되나요? 비타민 C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막 메가도즈로 해서 3,000 이상씩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뭐 신결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아무래도 위에 부담이 많이 가서 최대 2,000 정도까지만 권장드리고 있고 저는 1,000씩만 먹고 있어요. 비타민 B는 너무 고함량 먹어봤자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고함량을 먹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위나 심장 이런 데 안 좋을 수도 있다네요. 네. 유통기한 지난 약을 먹어도 되냐? 저희는 반감기 계산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계산해서 용량을 늘려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약의 성성이 변했으면 드시면 안 돼요. 산화도 되고 변질 변질이 됩니다. 어른이 감기 시럽을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되나요? 네. 많이 드시면 됩니다. 배가 좀 부르실 수도. 생각보다 알약 못 드시는 분들도 많아서 성인용으로도 시럽이 나와요. 보통은 그 약 용량이 체중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용으로 이만큼만 먹는다 하면은 우리는 훨씬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약사라서 많이 듣는 말이 있나요? 영양제 추천을 진짜 많이 받긴 하죠. 귀찮겠어요. 즐겁습니다. 백신 관련된 얘기 많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그냥 자기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라면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보긴 했죠. 전문 지식적인 부분에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약사는 소개팅이 잘 들어오나요? 성이 많이 들어. 잘 들어오나 보네요. 남자는 어때요? 저는 아직 그런 게 뭐 없었어요. 네. 약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플랫폼이 있대요. 그 약사들끼리 이렇게. 아. 네, 그런 게 있대요. 진짜로? 모르겠네. 아니 일단 얘기해봐. 근데 다들 그래요. 조건 보고 만날 거다라고 깔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안 한다 자기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게 있었군요. 네. 선이 잘 들어온다. 어떤 이성을 만나고 싶나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어떻게 다 사과서 아닌가요? 뭐 그렇지. 약사에 정해진 건 맞아. 없잖아요. 뭐 약사하고 약사 만날 필요도 없는 거고. 저는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한 분야에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건 있긴 해요. 저도. 얘기가 잘 통하는 느낌이 있어요. 다들 그러고 있지 않나요? 네, 다들 그러고 있네요. 저는 아. 한 달 전쯤 헤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술 깨는 약이 따로 있다? 당연하죠. 뭐예요? 이게 약국마다 숙취 해소제 세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효과가 진짜 좋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술 마시기 전에 한 번, 술 마신 후에 한 번 이렇게 먹으면 세트로 다 먹어요. 일단 저는 세트밖에 임상시험을 안 해보긴 했는데 약국마다 다르겠죠? 근데 성분은 비슷해요. 아 비슷비슷해? 네. 그래서 어느 걸 드셔도 괜찮습니다. 보통 얼마씩 하나요?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 병원 처방약은 증상이 나도 다 먹는 게 좋다. 약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항생제는 다 먹어야죠. 네. 네. 먹다가 안 먹으면 내성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증상 완화제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나아지면 한두 번만 더 드시고 그만 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후시딘을 먼저 바르고 마데카스를 발라야 된다. 상처가 지금 막 났으면 후시딘을 바르는 게 좋은데 후시딘에 그 후시딘 엑시드 하나만 들어있잖아요. 이제 그건 거의 다 내성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광범위 항생제 연고가 요즘에 약국에 다 있기 때문에 후시딘 대신 그걸 쓰시는 게 더 좋고 이제 후시딘은 퇴물이 됐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좀 상처에 새살이 돋는다고 광고를 했죠.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좀 아물고 나서 마데카솔 성분의 약들을 바르시면 됩니다. 마데카솔도 같은 성분의 연고가 굉장히 많으니까 비슷한 거 주세요 하시면 주실 거예요. 그 막 유산균 요즘 많이 먹잖아요. 식전 식후 다 상관없어요? 보통은 식전에 드시는 게 저도 좋긴 그렇게 한데 알고 있는데 식후에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겠지만 균의 생존율이 조금 떨어질 수도. 가끔 공복에 드시고 속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럼 어쩔 수 없이 식후에 그렇게 드셔야죠. 약사로 제약회사 취업할 때 떨어질 수도 있나요? 있죠. 왜냐하면 한 명을 뽑는데 여러 명이 지원하면 당연히 그리고 약사를 선호하긴 하나요? 아무래도 제약회사다 보니까 그쪽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선호를 하죠.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그래도 뭔가 떨구긴 아까워서 다른 부서에 튀어 있으니 거기는 어떠냐 해서 그쪽으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정도면 약사를 되게 좋아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학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너무 슬퍼서 못할 것 같아요. 서로 궁금한 거 없어요? 병원에서 네. 병원 약사가 필수적이구나 하고 느낄 때가 약 조제하는 것도 그렇고 자동화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약사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많은 실수가 일어나요. 그럴 때 저희 약사가 책임을 갖고 다 잘 봐야 됩니다. 임상시험 같은 것도 병원의 약사들이 하고 마약 관리 같은 것도 약사들이 하고 생각보다 약사들의 처방 변경이나 네. 이런 거 있어서 중재할 일이 좀 있나요? 많아요. 생각보다. 네, 많아요. 매일 매일? 네, 수백 명의 약을 하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 실수예요. 다 알고 계셔. 그런 걸 이제 한 번 더 체크해주고 봐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죠? 분기회사의 최종 목표는 단기 목표? 회사가 상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 근데 그걸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커서요. 제 몫을 열심히 해서. 약 개발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허가를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 얼마나 뿌듯할까요? 상장되면 꼭 알려주세요. 이제 그 약이 이제 병원에서도 쓰이고 그러면 약국에서도 쓰이고 회사 언제까지 다닐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유? 뭐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될 뭔가 나도 모르겠지만 뭐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하면 모를까 그냥 계속 이렇게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저도 언젠가는 그래도 약국 일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5, 60살 때까지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서 말이 없는 대화를 단기 목표? 당연히 탈출. 졸업하고 뭐 하고 싶으세요? 그냥 한 사람의 무슨 할수 있으면 좋겠어. 할 수 있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어디서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너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약국 약사로서의 뭐 목표 이런 게 있나요? 이거 너무 근데 제 사심이 가득 들어가. 사실 얘기하는 거지 뭐. 나 오토 약국을 만들고 싶어서 걱정이 없어도 돌아가는 약국을. 뭐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약사가 되고 싶네요. 어떻게 책임질 건지. 어쩌라고? 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됐나요? 어떻게 대화하는 뭘 준비해?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들어온 건데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있어서 오히려 손해보는 듯한 느낌?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석사 이름을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럼 학사를 놓지. 그렇지 않습니다. 쓸모가 있을 거예요. 전공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병원에는 왜 가게 됐어요? 내가 지금 바로 약국에 가면 평생 약국에 있을 것만 같아서 언제 병원 이런 데를 경험해 볼 수 있을까? 젊어서 해봐야지. 근데 일을 하면서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많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사명감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약 잘 조제해서 잘 투약해야지. 네. 저는 개국이 목표였어서 안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빨리 약국에 바로 취직을 아니 약대 들어올 때부터 개국이 목표였나요? 아니요, 후반부로 가면서 좀 정확히 말하면 국시를 치고 나서 좀 진로 고민을 하다가 개국을 하는 게 제일 내 최종 목표와 맞겠다, 삶의 가치와 맞겠다. 일단 처음에 회사라는 곳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남들 다 다니는 회사에 한번
나도 다녀보고 싶었고 감사하게도 실습을 했던 회사와 인연이 닿아서 다니게 됐고 일단 실습을 했을 때도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만족스러웠고 제 성향과 너무 맞다는 생각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저희 둘 다 좀 많은 일이 있었죠. 진로 고민하느라. 네, 그런 시기가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좋은 기회가 와서 제가 좀 존경하는 교수님이 회사를 차리셨는데 거기 같이 가서 일을 해보지 않겠냐 제안을 주셔서 가게 된 거고 약국이랑 고민을 저도 했었는데 기회가 왔을 때 좀 더 도전적인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떡상하자! 부자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다양한 길이 있어요 생각보다. 안 보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회사들이 일을 하고 있답니다. 많이 놀아라. 많이 놀아라. 많이 공부해라. 김키세님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면 공부와 노는 거 아무것도 놓치지 않고 다 했거든요. 근데 저는 둘 다 애매하게 했어요. 그래도 공부가 우선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아니 그러면 나중에 고생합니다. 고생 좀 했지. 아니야. 그래도 결국 해야죠. 아 네. 지역약국에서 일하고 싶은 약대생들. 지역약국 약사는 보건의료인이자 사실은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가끔 도덕적 가치가 충돌할 때가 있는데 본인만의 기준을 딱 잡아서 양심껏 그 선만 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빨리 파악을 하셔서 그 컨셉에 맞는 약국을 잘 골라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돈이 중요하다 이러면 자기 매약 능력을 키워서 돈이 중요한 게 뭐 나쁜 건 아니니까 매약 능력을 키워서 자기 몸값을 올리면 되는 거고 나는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지겠다 이러면 좀 더 학문적인 영역에서 자기 역량을 키우면 될 것 같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저 둘 다 잡겠습니다. 저희에게는 항상 갈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한 번에 완벽하게 내가 죽을 때까지 일할 그런 곳을 찾아야지라는 생각보다 일단 다양한 경험도 다 자기에게 도움이 돼서 너무 조급하게 뭔가를 결정하려 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혜택 같은 거로 생각해요 저는. 맞아. 대학원 오지 말라는 거 말고 또 혹시 약대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나요? 대학원을 간다 하더라도 분야를 좀 잘 보고 갔으면 좋겠고 그런 걸 좀 잘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들한테 많이 물어보고